10분 안에 제 마음을 사로잡을 종목은 무엇일까요? 성공한 종목만이 매매 전략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방식의 종목 발굴 시간, 뜨거운 10분 10미닛. 이번 주 두 번째 도전자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아유, 저희 한국경제TV 첫 출연이라고 예. 들었습니다. 네,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오늘 윤 팀장이 가져오신 10미닛 종목 후보 보시죠. 하나마이크론 대 KG 모빌리언스. 이게 재미네요. 어제도 사실은 그 반도체 쪽하고 그리고 이제 결제 시스템 쪽하고 두 종목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쪽이 좀 핫한가 봅니다. 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0분 드릴 테니까 10분이긴 하지만 여기에 제가 또 막 질문도 드리고 그래요. 그러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게 네. 본인의 이게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어필 들어갑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갖고 온 종목 중에 하나마이크론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하나마이크론부터 들어볼게요. 예,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원래는 좀 메모리 향이 좀 많았었는데요. 최근에 좀 증설을 하고 여러 가지 좀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의 어떤 양쪽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최근에 지금 반도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주인공은 좀 메모리죠. 약간 비메모리라든지 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좀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D램이라든지 낸드 쪽으로 한 좀 메모리 쪽 반도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동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뭐 1분기가 좀 비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4분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고 뭐 비메모리 쪽에 뭐 전혀 수혜가 없냐라고 좀 물어보게 되면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삼성전자가 지금 10일에 백악관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뭐 파운드리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, 비메모리 쪽 수혜도 분명히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후공정 업체 중에 좀 유일하게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네.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매출 같은 경우 한 3,600억 정도, 영업이익 한 230억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일단 작년 대비 상당히 좀 기저효과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볼 때 하나마이크론 일단 이 종목을 하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, 그러면 잠깐 이제 요 종목 관련해 가지고 네. 제가 이제 어쨌든 저한테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네. 궁금한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그 어쨌든 그 삼성전자의 네. 이제 후광 효과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실적 관련한 부분 설명은 뭐 심플하게 네. 잘 들었는데 이 경쟁사들이 뭐 이렇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비슷한 네. 업체들이 그 대비해서 뭐 이렇게 뭐 가격대라든가 아니면 뭐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이 조금 더 뛰어나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?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보니까 네. 사실은 실적과 관련된 모든 종목들은 다 좋습니다. 반도체 네. 관련된 종목들은 좀 실적이 좀 뭐 적절한 기업을 찾기는 어렵고요. 결국은 이제 누가 먼저 가냐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조금은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네. 있습니다.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대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상승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메모리 쪽으로 한번 상승이 나왔고 또 비메모리 쪽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충분히 2번 이상의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일단 뭐 경쟁사 대비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상태고요. 또한 또 지금 메모리 쪽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2, 3분기에도 충분히 좀 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현재 상황에 좀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. 예, 일단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이 종목도 사실 좀 오래 쉬었습니다. 오래 쉬었는데 약간 좀 결제 쪽에 좀 대장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그 이유가 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회사가 이제 네이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이제 네이버가 거래액으로는 이제 1위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작년에 거의 한 53% 정도
지금 동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결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, 같은데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서 결제 일어나는 것 중에 KG 모빌리언스 그 점유율이 한 네. 50%가 넘었다 이 얘기시죠? 네, 예. 지금 작년에 연간 이제 휴대폰 소액 결제 거래 금액이 네이버가 한 7,500억 정도 되는데요. 그 중에 한 4천억 정도가 이제 동사에게 지금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올해는 좀 더 이 소액 결제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 6,4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가장 큰 거래 업체에 어떤 결제가 많이 늘어날 부분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. 또 두 번째가 이제 아마존이 좀 국내에 좀 진출을 하죠. 그래서 11번가 쪽으로 해서 좀 진출하는데 사실 11번가도 동사에게는 좀 중요한 고객입니다. 뭐 중요한 고객인데 아마존이 이제 어떻게 보면 11번가와 좀 합작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11번가의 어떤 매출도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두 개 회사가 좀 매출이 늘어나면서 동사에게는 큰 어떤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소액 결제,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.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주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크게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. 그게 그 부분이 궁금한데 사실 결제 업체들은 경쟁이 지금 막 너무 치열하잖아요. 물론 지금은 네. 뭐 이 기업이 좀 뭐 점유율도 뭐 네이버에선 높고 하기는 하지만 네. 이쪽은 너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정말 결제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갈 수 있을지 하는 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궁금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가격대 조정이 그동안에 좀 길었을까 이 부분 좀 듣고 싶네요.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결국은 주가는 제가 볼 땐 실적에 기이한다라고 네.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적 대비 좀 너무 주가가 많이 못 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결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컨택트와 언택트, 뭐 가치주와 성장주 어떤 이런 대결 구도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가치주 관련된 부분들로 좀 약간 매수가 좀 많이 쏠리면서 좀 소외되는 어떤 섹터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성장주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. 사실 이제 결제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한번 좀 크게 파동이 나온 이후에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.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는 좀 조정을 좀 섹터 전체가 좀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좀 고퍼가 된 상황이고 좀 성장주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저퍼가 된 상황, 좀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반대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결제 관련 섹터를 지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두 종목 다 지금 좀 뭐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좀 큰 부담은 없겠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? 그럼요. 지금 네.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좀 천천히 모아갈 수 있고 좀 안전한 자리에서 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고 지금 가격대가 지금 10,000원대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보실 때 어떤 그런 가격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갖고 왔습니다. 예, 약간 소심한 저의 어떤 마음을 미리 좀 짐작하시고 가져온 종목들이 아닐까 네. 싶은데요. 뭐 좋다고 가져오셨는데 뭐 그래도 뭐 제 입장에서는 좀 여쭤보고 싶네요. 뭐 두 종목에 그래도 꼽는다면 리스크 요인이랄지 아니면 네. 뭐 이렇게 점검 요인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리스크적인 부분은 뭐 결국은 그거겠죠. 이제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와서 좀 어떻게 보면 반등의 타이밍을 잡는 부분. 사실 그 부분은 또 사실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시간의 리스크를 좀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 둘 다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어떤 위험한 어떤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굳이 리스크를 꼽자면 좀 시간에 대한 부분, 좀 느긋함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뭐 워낙 간결하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. 제가 뭐 이렇게 더 뭐 시간을 끌 이유가 좀 없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뭐 요 정도로 말씀을 뭐 이렇게 좀 듣고요. 네. 그러면 이제 아시죠? 이 프로그램.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네네. 종목을 선택을 네. 하고 그 네. 종목만 이제 매매 전략을 공개를 이 방송 중에 네.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제가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가셨습니까? 저는 하나 마이크론을 선택했습니다. 뭐 왜 선택했나? 이거 뭐 예상하셨어요? 어떠세요?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이 요즘 워낙 네. 핫하다 보니까 반도체로 제가 볼 땐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
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아유, 듭니다. 제가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뭐 미뤄 짐작하고 저는 뭐 선택한 이유가 되게 좀 간단합니다. 제가 이제 종목 공부를 좀 더 이렇게 많이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큰 파도 위주로 나는 타고 가겠다 해서 지금 뭐 반도체에 뭐 지금 훈풍이 아주 뭐 좋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제가 하나 마이크론을 골랐습니다. 자, 이 종목 그럼 매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.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저는 진입이 좀 가능하다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 크게 어떻게 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로서 좀 천천히 잡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. 일단 목표가는 좀 높게 15,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,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은 어느 종목을 선택하셨나요? 오늘 저에게 선택하지 못한 다른 한 종목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저희 방송 끝나고 오후에 뭐 길지 않게 바로 이제 올려드립니다. 유튜브 풀 버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뜨거운 10분 10미닛이었습니다.